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알트코인 구조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특근법 시행에 따라서 각각의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발급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시중은행들이 거래소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 거래소 퇴출을 앞둔 알트코인들이 이상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요일 종목으로 지정된 일부 암호화폐들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는 등 투기세가 오히려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미국 FOMC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주요 관건인데요. 오늘의 블록 테마 토크 주제는 바로 긴급 진단 FOMC, 오늘 비트코인 운명의 날, 제롬 파월의 입을 주목하라. 네. 네, 오늘이죠. 미국 연준의 FOMC 정례회의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FOMC가 테이퍼링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이 주장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템루트 업그레이드를 도입하는 걸 승인하면서 최근 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 상승세 어떤 이유로 오르고 있는 걸까요? 네, 뭐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죠. 그리고 뭐 3만 달러가 깨지고 2만 달러가 간다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인데 다시 4만 달러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4만 달러를 회복하게 된 계기는 일단 일론 머스크가 네. 다시 또 받을 수 있다. 다시 뭐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 수단으로 받겠다라고 했다가 중간에 환경이 안 좋으니까 우리는 안 받겠다 했다가 네. 다시 또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가 그 소식이 나오고 그리고 그 얼마 안 있다가 폴 트루더 존스 유명한 네. 트레이더죠. 그분이 또 암호화폐를 실제 포트폴리오 5% 정도 담아야 되고 앞으로 뭐 더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는 자기는 더 많이 투자할 용의도 있다. 그런 소식들과 함께 또 3만 달러에서 잘 버티기도 했고요. 그래서 4만 달러로 회복을 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 소식은 템루트, 네. 템루트 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또 좋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네. 이번 주 비트코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대 변수는 아무래도 FOMC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FOMC 회의 결과를 보면서 아무래도 변동성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연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구가 변화할 경우 불안감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롬 파월 입에 아무래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핵심은 금리, 또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각이겠죠. 비트로드님은 이번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이걸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뭐 아주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일단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언제 올릴 것이냐, 테이퍼링을 뭐 먼저 하고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동시에 할 것이냐, 뭐 그렇게 됐을 때 뭐 어느 정도 조정이 생길 것이냐. 네. 정말 생각할 게 많아요. 뭐 이거 뭐 제대로 하려면은 뭐 금리, 채권, 뭐 환율, 주식 뭐 별의별 걸 다 알아야 돼요.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사실 비트코인을 저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암호화폐를. 네. 그러면은 이 FOMC 때문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예, 아주 좋은 건데 근본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사실 먼저예요. 네. 예, 지금이 비트코인이 뭐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를 이걸 확실히 알고 나서 대변수를 체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네. 사실 이건 잘 몰라. 나는 비트코인 잘 모르는데 일단 돈은 넣어놨어. 그런데 FOMC를 한대. 그래서 이쪽 뉴스만 막 찾아보는 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FOMC 회의 결과는
사실 뭐 어떤 식으로 나오든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아, 그런가요? 예, 당연히 뭐 비둘기파 온건한 정책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뭐 돈을 뭐 채권 매입을 더 한다거나 뭐 그런 정책은 당연히 안 나올 테고요. 그걸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좀 매파적이라고 하죠. 긴축한다거나 금리를 올린다거나 그런 소식이 나오는 건 100% 기정사실이에요. 다만 그게 이번에 나오냐, 8월에 나오냐, 뭐 연말에 나오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서 언제 시작되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게 중요한 건데 정해져 있는 이벤트라는 겁니다. 네. 어차피 나와요. 빨리 나오나 늦게 나오냐. 근데 시장은 그렇죠.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 달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장은 항상 이런 그 위기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6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내일 새벽이죠. 네. 네, 내일 새벽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 온건한 정책은 안 나올 거고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그리고 뭐 점도표 뭐 변화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장이 위기감을 느끼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예, 그리고 그 조정이 아무리 뭐 커봤자 저는 뭐 한 10% 정말 심하면 20%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 너무 많고 왜 많냐? 항상 너무 오래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한두 달 전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많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뭐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번 FOMC에서 주목할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테이퍼링 논의 공식화 여부, 그리고 점도표의 변화, 또 단기 금리 조절을 위한 기술적인 대응, 마지막으로는 경제 전망 변화를 뽑을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번 FOMC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일단 6월 15일, 16일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17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 새벽에 3시죠? 예, 네. 결과를 이제 그 브리핑을 하죠. 파월이 연준 의장이 하는 거고 6월 15일에는 어제였으니까 뭐 지났고 어제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뭐 소매 판매,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오늘은 미국 그 모기지 은행 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저기죠. 네.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뭐 주택 착공 허가 이런 지표들이 나오고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상원 증언을 하네요. 네. 증언을 하고 뭐 이제 FOMC 회의가 진행되고 최종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오고 내일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지수도 나오고 중요한 게 있죠.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네.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어제부터 계속 몰려 있어요. 이런 지표 발표들이. 그리고 당연히 정점은 내일 새벽 파월의 연설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는 새벽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겠죠? 예, 그렇죠. 17일 새벽이니까. 네. 내일 새벽. 맞습니다. 오는 새벽이요. 예, 네. 오는 새벽. 예. 시장에선 역시 이달 동안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유지될 걸로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혹시 모를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를 감지하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더딘 고용시장 회복, 또 최근에 미국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진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FOMC 회의에서 조기 테이퍼링 신호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FOMC 회의에서 매파적인 시그널이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달러 약세 기조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또 테이퍼링에 대한 리스크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매매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트로드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예, 일단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90이 마지노선입니다. 네. 그래서 쌍바닥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여기서 뭐 더 떨어진다 그러면 달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더 떨어지긴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달러가 확실히 지금 약세인 상황이죠. 약세이긴 한데 워낙 돈을 뭐 많이 풀었으니까 어쩔 수 네. 없는 건데요.
3월 그렇죠? 예. 3월에도 뭐 80선은 지켰습니다. 예. 그렇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죠. 저희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비트코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65,000에서 30,000원까지 갔어요. 정확히 네. 절반, 절반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네. 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이제 4만까지 올라왔습니다. 4만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저는 일단 지금 65,000짜리가 3만 갔다가 4만 정도 된 거면은 저희가 FOMC에서 뭐 아주 나쁜 소식이 막 나오더라도 네. 비트코인은 일단 먼저 매를 맞은 거예요. 먼저 이 버블이라고 하면 버블일 수 있겠죠. 사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으니까 10,000달러부터 한 65,000달러까지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랐어요. 올라서 지금 40,000달러인데 이렇게 한번 30,000달러 찍고 다시 올라온 상황 자체가 주가는 안 그렇거든요. 네. 지금 뭐 S&P 500 보더라도 지금 간 보고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될지. 여기서 만약에 나쁜 소식이 나오면은 주가는 분명히 한 1-20%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다 조정, 다 대기 중이에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다 대기 중인데 비트코인은 한번 저는 매를 맞았다고 생각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툭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 이미 반영되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비트코인은 시장에 이미 반영되었고 왜 먼저 반영되었을까?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장 좀 매매하기 편하고 가장 좀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반응한 측면이라고 보면 지금 뭐 FOMC 때 어떤 나쁜 소식이 나와서 주가가 뭐 10% 20% 이렇게 막 떨어진다. 사실 20%까지도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테이퍼링 일정 나오고 금리 올리겠다는 그 공지를 하더라도 그 기간만 타이트하게 잡지 않는다면 시행 기간만 미리 얘기하는 거죠. 당장 내일부터 한다고 할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기간만 타이트하게 잡지 않는다면 떨어져봤자 한 10%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주가가 한 10% 조정받으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1-20% 정도 더 조정받을 수는 있죠. 비트코인도요? 예, 그렇죠. 네. 미리 매를 맞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가장 변동성이 심한 자산이니까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30,000달러라고 봐요. 아무리 떨어져도. 네. 그리고 어차피 이게 망하지는 않는다는 건 뭐 누구나 다 동의할 거예요. 저희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존의 배타적인 입장이었던 뭐 주식이나 증권 쪽 분들도 그렇다고 보면 사실 떨어지면 그냥 매수 기회죠. 비트코인. 네. 여기 지금 40,000달러인데 30,000달러가 됐어요. 그럼 20,000달러에 살까요? 못 사면 어떡해요? 그렇죠. 한 22,000까지 갔다가 못 사면 어떡해요? 네. 그러면은 조정 받으면은 지금 뭐 물론 단기로 보고 사시면 힘들겠지만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만약 FOMC 때문에 조정 받으면 매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몰빵하면 안 되겠죠. 뭐 한 내가 30,000달러에 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 떨어져. 그리고 한 35,000달러가 됐어. 그때 보통 못 참고 그냥 다 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30,000달러가 목표가라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하세요. 35,000, 22,500으로 나누시던 33,000, 22,700으로 하시던 그렇습니다. 이렇게 FOMC 특집으로 비트코인 매매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